다시 한번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일감. 여러분입니다, 이제는. 공인중개사인 개공. 자, 일감이 일단 본업은 뭐예요? 중개업. 그러니까 일단 이게 잘 돼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부업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공인개공도 부업거리가 있겠죠? 근데 부업거리가 크게 두 종류야. 이렇게. 방금 전에 봤던 14조에 나와 있는 6가지 업무 있었죠? 법인 업무로 되어 있는 거.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덩어리. 자, 중개업소 운영하면서 쌀가게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개업소 운영하면서 표구점 같은 거 같이 할 수 있을까요? 표구점. 인사동에 가면 보여요. 인사동 골목에 가면 중개사무실도 하면서 표구점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자, 중개업소 하면서 휴대폰 대리점 같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담배를 팔 수 있을까요? 담배? 어떤 사장님은 담배권이 있어가지고 부동산 사무실에서 담배를 팔어. 그 담배 판 거에서 월세가 나와. 끝내주죠. 등등등등등등. 과일 가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은 중개업하면서 부업으로 별거 다 할 수 있다. 끝. 별거 다 할 수 있다. 끝.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의 그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요 14조 업무까지 여기까지 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그죠? 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됐습니다. 밑줄 그을 것도 없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도장 얘기로 갑니다. 교재는 115페이지. 도장이요. 인장이죠, 인장. 최근에 그 어떤 사장님이 뭐 이제 통화를 한 두 번에 걸쳐서 뭐 1시간 가까이 통화했을 거야. 일이 발생했는데 어떤 일인가. 땅을 중개했어요. 그래서 땅을 이제 보여주러 갔어요. 그 땅 사겠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땅을 보여줬더니만 사겠대 그냥 보고서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써야 되잖아. 계약서를 안 들고 왔어요. 보여달라고 해서 그냥 보여주기만 하고 간 거야. 첫 번째 보여준 거예요. 근데 마음에 들어 하니까. 그래서 그 현장에서 매도인 불러가지고 여기 여러분 연습장 있죠, 연습장? 거기 누런 연습장에다가 계약서 써서 대금 얼마로 하고 언제 어떻게 주고 그죠? 그래서 쭉 써서 그리고 매도인 땅 임자 주인 도장 찍고 산 사람 지금 마음이 급했던 요 사람 도장 찍고 그래서 계약서 써서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일이 잘 진행되다가 중간에서 잘 어그러졌어. 그래서 둘이 좀 싸움이 났어.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지금 계약서를 썼어요, 안 썼어요? 썼지. 꼭 그런 인수에 대한 계약서만 계약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계약서 쓴 거 맞아. 그런데 소개한 부동산 사장님은 그 계약서에 도장이 없어. 없다고. 이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매수인 쪽에서. 그러니까 매수인의 생각이 좀 바뀐 거야, 지금. 물고 늘어지는데 자기 걸었던 돈 2천만 원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장님이 그거 만약에 돌려받는 거 그거 협조 안 하게 되면 계약서에 도장 안 찍은 그걸 가지고 문제 삼겠다. 어쩔 수 없다. 그거 도장 안 찍으면 영업정지를 받게 돼요. 그걸 가지고 협박하는 거죠. 영업정지 받으시려냐고. 안 받으려면 돈 돌려받는데 좀 적극 협조해라.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어떨 것 같아? 그 사장님이 어떻게 난리가 난 거지, 이제. 그죠? 근데 만약에 진짜 관청에서 조사 들어와서 딱 하면 두 가지가 잘못된 거예요. 첫 번째, 계약서를 그렇게 막 쓴 거 그건 문제 삼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도장 안 찍은 거. 또 하나는 확인설명서 써주게 돼 있잖아요. 계약서 쓸 때.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확인설명서를 안 써준 죄가 또 있어. 이게 다 영업정지사예요. 그래서 영업정지도 뭐 3달 뭐 이렇게 받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커, 불이익이. 그래서 이제 무마해서 돈 일부 좀 주고 매도인이 또 돈을 안 돌려줘요. 그래서 그 일부 대신 물어주고 영업정지 피하려고 마음을 잡수셨더라고.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점집을 갔다 오셨어.
제 운세가 지금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마음이 불안하니까. 남자분이세요? 남자 사장님이세요? 근데 어쨌든 아이가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좀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아. 지금 뭐 때문에 지금 문제됐죠? 도장. 도장 안 찍은 거. 단속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조사하는 게 뭐냐? 계약서에 도장이 찍혀 있냐, 안 찍혀 있냐를 제일 먼저 조사하고 그게 단속할 때 제일 쉬운 거예요. 그렇죠? 바로 보면 나오니까.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계약서 그런 거 막 보자고 그랬을 때 거기에서 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저 부동산 사장님들은 단속반이 떴다 그러면 또 어떻게 그 또 쫙 돌아가지고 제일 먼저 뭐 해요? 계약서를 딴 데로 옮겨놔요. 응? 딴 데로 옮겨놓는다고. 계약서 거기 털면 뭐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약서 숨기는 거 옛날에는 뭐 다반사였다고. 근데 이제 어쨌든 단속했을 때 제일 중요한 관심사는 도장입니다. 도장. 그럼 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장이나 도장이나 같은 거요. 그 도장을 인장을 법에서는 등록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관책이나 등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등록된 도장을 찍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용이라고 돼 있어요. 사용이 날인이요. 날인. 찍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도장을 무조건 찍으면 안 되고 등록을 시켜놓고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찍혀있는 도장 그것이 등록된 도장이어야 된다는 거야. 아무 도장이나 찍혀있다고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에서는 쓰겠다고 작심한 도장을 등록을 먼저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찍도록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뭔가? 자, 칠판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교재에서 밑줄 그을 텐데 어떤 도장을 등록을 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제일 중요한 거. 요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처럼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나 아니면 복덕방 할아버지나 부칙 개공 그 다음에 취직한 소공이다. 이런 자연인들은 법인하고 좀 틀려. 이걸 일단 구별할 줄 아셔야 돼. 이런 자연인 같은 경우는 가족관계 등록부. 이 가족관계 등록부가 옛날로 치면 호적부예요. 호적부. 호적.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이 말이 와요. 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기재된 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이나 호적이나 주민등록에 올라있는 이름. 본명이죠. 본명. 그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 나타났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새겨졌다는 얘기죠. 나타난 인장을 등록하셔. 그럼 여기 핵심이 뭐냐면 경우에 따라 사람은 이름을 2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저희 집사람처럼. 호적상 이름과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호적상 이름은 물론 예쁜 이름이 아니겠지. 그러니까 주변에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부르는 이름은 예쁜 이름을 만들어서 부르죠. 근데 옛날에는 개명이 쉽지 않았다고. 지금은 개명이 좀 쉽지만. 그러니까 호적은 못 고치고 어떻게 해요? 부를 때 예쁜 이름으로 불러. 이렇게. 그러면 그런 이름을 2개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이름으로 도장을 파야 되겠다. 호적에 나와 있는, 주민등록에 올라 있는 촌스러운 이름 그거 갖고 도장을 팔아 이거지. 예. 그리고 그걸 등록시켜라 이 말이야. 예. 그래서 호적상 이름대로 도장을 파셔야 된다. 집에서 부르는 이름 말고 그런 뜻이에요. 뭐 호적상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라면 그 도장은 인감 도장도 일단 오케이 받아주고 막 도장도 돼요. 인감 도장이 반대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인감 도장 아닌 도장도 등록할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만 돼 있으면 돼? 본명만 새겨져 있으면 돼. 이게 첫 번째. 대신에 그 도장의 크기를 규제하는데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도장을 파도록 돼 있어요. 30mm면 한 3cm 되나요? 동그랗든 네모 각지든 가로 세로 직경이 최소한 7mm 이상 3cm 이하의 도장을 파시라.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등록하시라 이런 뜻이에요. 반면에 법인은요. 법인은 상업등기 규칙이란 말이 와요. 자,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신고한 상업등기소에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에요. 중요한 건 이 법인의 인장은 이게 진짜 법인의 인감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인의 인장이라고 돼 있죠? 여기를 기억하셔야 돼. 법인의 인장이 뭐라고요? 인감도장이에요. 인감도장. 법인 인감료. 여기하고 다르죠? 여기는 막도장도 돼요. 위에는. 근데 이거 막도장 안 됩니다. 무조건 법인의 인감도장입니다. 근데 사실은 법인의 인감도장 있으면 그것은요. 실제 그걸 등록할 필요 없고 상업등기소에 가서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띄면 거기에 법인 인감이 나오겠죠? 그 법인 인감증명서를 띄어서 갖다 내면 그게 등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실제 등록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인감증명을 등록해야 될 거니까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띄어서 그걸 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여기는요. 막도장도 됩니다. 큰 차이죠. 자, 이란 인장을 어떻게 한다고요? 등록. 누가 등록해야 될까요? 누가? 사용할 사람이. 누가 사용하고 누가 날인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앞으로 배우겠습니다만은 사장님인 개공도 뭐예요? 등록하고 써야지. 또 누구까지도? 소공까지도. 소공은 어떻습니까? 계약서를 작성해 줄 수 있습니까? 있지. 그럼 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거기다 도장 찍어야지. 그럼 찍을 도장 미리 등록해 둬야지. 보증은 어떻습니까? 계약서를 써줄 수 있나요? 못 써주죠. 그러니까 계약서에 날인할 일이 없어. 날인할 일이 없으니까 도장을 등록할 일도 없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인장을 등록하느냐? 이거잖아요, 이거. 예? 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끝냈어요? 자, 세 번째. 어디에 등록해야 됩니까? 인장, 도장은. 등록할 때가? 등록관청밖에 없죠? 어디다 등록할 거예요? 등록관청에 등록해야지. 만약에 광명시에 중개사무실을 갖고 있는 사장님이다 그러면 도장을 어디에 가서 등록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명시장한테 가서 등록해야 된다. 그거요. 별거 없어요? 자, 네 번째. 어떻게 등록하느냐 이거지. 어떻게? 어떻게 인장을 등록합니까? 그랬을 때 여기서 조금 아셔야 돼. 개업 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하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공이 인장을 등록해야 될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조금씩 틀려. 개업 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하는 방법 두 가지. 이렇게. 소공이 인장을 등록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돼요. 먼저 개업 공인중개사는 인장을 등록할 때 이런 양식을 써먹어요. 인장 등록 신고서. 이게 광명시청에 가면 이런 양식이 있어요. 인장을 등록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내줘. 인장 등록 신고서를 갖다가 거기 적으시면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장 등록 신고서 오른쪽 귀퉁이에 보면 큰 네모칸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가 쓰겠다고 작심한 도장을 여기다가 빨간 인주를 묻혀서 여기다 찍어. 그래서 인장 등록 신고서를 시청에 갖다 내. 그게 인장 등록이에요. 요게 의미가 있겠죠? 또요. 두 번째는 개설 등록 신청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 개설 등록은 언제 하는 거죠, 이게? 처음에 사무실을 오픈할 때. 사무실 오픈할 때 쓰는 서식이 뭐라고요? 개설 등록 신청서. 그럼 개설 등록 신청서를 냈다는 얘기는 신규 오픈하겠다고 지금 관청에다 신고하는 거잖아. 신청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도 보면 오른쪽 귀퉁이에 네모칸이 딱 있어, 이렇게. 그럼 이때는 개설 등록 신청을 하는 요 A 입장에서 봤을 때 나가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이 되면 요 도장을 써먹겠다고 해서 그걸 빨간 인주를 묻혀서 여기다 찍어 또. 그러면 요 A라는 사람은 두 개를 같이 하는 거죠. 사무실 오픈하는 등록 신청도 하고 동시에 사용하겠다고 작심한 등록 인장도 뭐예요? 등록하고. 두 개를 같이 하는 거지. 응? 같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따로 할 수도 있다. 소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공도 인장을 등록할 때 인장 등록 신고서를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똑같아요. 양식은.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요거예요. 고용신고서입니다. 고용신고는 일단 누가 하죠? 부동산 사장님인 개공이 하는 게 고용신고죠? 고용신고할 때 써먹는 서식이 고용신고서예요. 고용신고서예요. 그럼 요게 뭐예요? 고용신고서. 이렇게. 거기도 가면 오른쪽 칸에 이렇게 큰 네모칸이 있어요. 그럼 이때 사장님인 등록 여기 사장님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신고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 양식을 통해서. 그때 소속 공인중개사가 끼어들어서 자기가 쓰겠다고 작심한 도장을 여기다 찍어. 누가요? 소공이 B가. 그럼 개공은 고용신고를 해. 그러면 고용신고를 개공을 하는 거고 그때 소공은 같이 곁들여서 뭘 하는 거예요?
인장 등록. 뭘 통해서 합니까? 고용신고서. 그러니까 개공이나 소공은 인장을 등록할 의무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방법 몇 가지요? 두 가지. 각각 두 가지. 각각 두 가지. 선택사항. 이렇게. 두고두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부분.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언제까지 인장을 등록합니까? 언제? 처음 하는 사람 있죠? 처음. 최초. 처음 하는 사람은 인장을 언제까지 등록해야 될까요? 그러면 업무를 개시하기 전. 그죠? 중개활동 하기 전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이제 계약서 쓰고 오면 그때 도장 찍을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가끔 보면 도장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분실해서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장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점집에 갔더니 그 도장 때문에 사업이 안 된대. 응? 그런 거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도장을 바꿔야 되는데 뭐 어떤 재질로 하고 어떻게 하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도장을 바꿨어. 그러면 이제 바꿔야지 등록을. 그래서 여태 바꿨을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바꿨을 때는 변경 등록을 하는데 며칠 이내 하도록 돼 있냐면 7일 이내 하도록 돼 있다. 여기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오죠. 7일. 변경은 7일. 처음 할 때는 업무 개시 전. 그죠? 그렇게 구별하시고. 등록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 사용하는 것은 그냥 계약서 이런 데다가 매매 계약서 이런 데다가 그냥 등록된 도장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걸 등록된 도장을 아예 안 찍거나 등록 안 된 도장을 찍어놨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법 위반이죠? 그랬을 때 개업공인인증서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 사유가 돼요. 영업정지 사유가 되니까 지켜야 되겠다 이거지. 여기가 인장 얘기예요. 자, 교재를 밑줄 그어보면 115페이지 보시고 115페이지에서 시커먼 네모 2번에 가로 1번이 있습니다. 첫 줄 보시면 인장은 누가 등록해야 됩니까? 이렇게 첫 줄 개공이랑 또 누구랑? 소공이랑 개공이랑 또 소공이랑 등록하게 돼 있다. 자, 두 번째요. 가로 2번에 반가로 1번요. 언제까지 인장을 등록합니까?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개공 및 소속 공인인증서는 언제까지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되겠다.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그렇죠.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가시면 처음 할 때는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거지만 반가로 2번 보시면 등록한 인장을 변경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죠. 그럴 적에는 개업 공인인증서 및 소속 공인인증서는 변경일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변경 등록하셔야 되겠다. 넘기시면 안 되고. 예. 두 개, 요거 했죠, 지금 요거. 한 거고. 그 다음에 박스 안에 보여. 바로 위에 박스 보시면 1번, 개설 등록 신청. 그죠? 옆에다가 개공이라고 써두시고. 파란 박스에서 제일 밑에 박스. 2번, 고용신고 옆에다가는 소공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다시 한번. 1번, 개설 등록 신청서를 이용하는 사람 누구? 개공. 그 다음에 고용신고서를 이용하는 사람 누구? 소공. 소공이라고 적으셨죠? 2번 끝에다가. 이렇게. 넘어가시고. 가로 3번이 중요하죠. 가로 3번 별표이고요. 제일 핵심. 반가로 1번 보면 법인인 개업 공인인증서가 먼저 나왔네요. 여기서는 책에서는. 자, 등록할 인장이 뭐냐. 첫 줄 보시면요. 법인인 개업, 첫 줄만 밑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인인 개업 공인인증서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어떤 인장을 등록해야 되겠다. 법인의 인장을 동그라미 쳐두시고 거기 가지고 출제합니다.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되겠다. 거기 동그라미 2번 등록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 건데 최근 기출문제에 요 지문이 4번 나왔어요. 한 6번 시험 보는데 4번 나온 거니까 많이 나온 거죠. 법인인 개업 공인인증서의 인장 등록 및 변경 등록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어떻게 한다고요? 가름한다. 요게 가름한다, 가름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4번 나오지. 자, 반가로 2번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인증서나 소공은 어떤가? 어떤 인장을 등록하는가? 동그라미 1번요. 자, 넷째 줄까지 읽으면서 밑줄 그어 볼 겁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 그 다음에 법부칙 제6조 2항에 규정된 개공, 부칙 개공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나는 인장을 등록해야 되는 것인데 크기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7mm 이상 30mm 이내. 그죠? 거기까지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요. 나머지는 됐습니다. 이제 어디 가시냐면 119페이지 가십니다. 자, 보실까요? 자, 중개업을 하다가 이제 쉬는 걸 휴업이라고 그럽니다. 휴업. 아예 문 닫는 건요. 폐업이죠. 휴업해야 되겠다. 폐업해야 되겠다. 휴업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폐업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죠? 이게 훨씬 많죠. 잘 없고요. 여기가 많죠. 폐업하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또 신규로 또 창업하시는 분도 또 그만큼 많겠죠. 예, 그래서 경기가 좋으면 폐업하는 사람보다 신규 창업하는 사람 수가 많아서 부동산 사장님 숫자가 늘어나는 거고요. 경기가 안 좋으면 반대로 폐업하는 숫자가 많아서 신규 창업은 얼마 안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전체 부동산 사장님 숫자는 줄고 막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휴업이나 폐업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부동산 사장님이 이런 거지. 자, 그때 휴업이다, 폐업이다 그랬을 때 각각 두 가지씩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역시 칠판을 보시고 내용 이해하신 뒤에 밑줄 그어볼 건데 내용이 간단합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한 문제, 휴업 한 문제 이래요. 내용이 어렵지 않는데도. 자, 여기 보면 휴업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3개월을 초과해서 좀 길게 쉬려고 하는 사람은 관청에다가요 신고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신고할 때는 사무실에 걸려있는 등록증을 떼어가서 신고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다고. 두 번째 명령은 원래 휴업이라고 하는 것은 6개월을 초과해가지고 휴업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응? 못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요것이 원칙이에요. 이렇게. 요 두 가지 명령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돼. 어? 자, 먼저 3개월 초과해서 쉬려면 신고해라. 그런 거죠. 그러면 한 달 쉬려고 하는 사람은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2달 쉬어도 신고 안 해도 되지. 근데 만약에 4개월 쉬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해야 되죠. 그러면 3개월 쉬려고 하는 경우는 신고합니까? 3달. 신고 안 하죠. 3개월 초과라고 돼 있어서 3개월을 넘어갔을 때만 신고하는 겁니다. 정확히 3달을 쉬는 경우는 신고할 의무가 없어요. 경계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초과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두 번째, 휴업 신고할 때는 뭘 떼어가야 돼요? 등록증. 왜 등록증을 떼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길게 쉴 때는 잘못하면 사무실을 딴 사람한테 맡기거나 빌려주고 막 그럴 위험성이 있죠? 그걸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등록증을 뺏어 놓는 겁니다. 떼놓는 거예요. 사무실 못 빌려주게. 그래서 등록증을 가져와가지고 휴업신고를 해야 됩니다. 등록증 안 갖고 오면 휴업신고를 안 받아줍니다. 자, 세 번째는 원래 6개월 초과해서 휴업을 못하는 거지만 자, 예외적으로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외가 있죠. 언제나 시험은 예외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상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때는 6개월 넘게도 쉴 수가 있어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법에서 이미 몇 가지를 정해놨어요. 몸이 아파요. 의사 선생님이 한 1년간은 휴양해야 되겠다. 그러면 1년 동안 쉴 수 있어요. 진단서가 필요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군대 가야 돼요. 징집에 따른 입영, 그죠? 그죠? 입영 통지서 같은 게 있어야 되겠네. 한 2년 정도 군대 갔다 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2년 동안 휴업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요거 가만히 보면 이건 휴업할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폐업할 일이죠, 사실은. 근데 법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 이번에 대학교 가가지고 대학교 취학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학교 가게 됐어요. 한 2년 정도 대학교 공부해야 돼요. 사무실 운영하기 힘들겠어요. 나 2년 동안 휴업할래요.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가능하겠죠? 2년 동안 나 감옥서 갔다 와야 되겠어요. 그런 경우 진짜 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상상을 해봤어요. 폐업하겠죠, 보통. 그러니까 이게 휴업이 잘 없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폐업과 관련해서요. 보면 폐업을 하려는 사람은 그냥 폐업하고 나서 폐업했어요 이러면 안 되고 미리 말해. 미리 폐업하기 전에 관청에 가서 폐업할랍니다 라고 신고하게 돼 있어요. 물론 등록증 떼가야지. 이거예요. 미리 신고한다는 미리. 그죠? 이때도 등록증 떼어가서. 아까 그 폐업할 때는 간판 철거합니까 안 합니까? 공부했었죠? 철거한다고? 이거. 이때 간판 철거해요 안 해요? 철거 안 합니다. 이때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철거한 사유 3가지 있었죠 아까? 자, 두 번째. 개업공인중개사인 사장님이 개공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폐업 신고를 하는 건가? 돌아가시기 전에 폐업 신고를 하고 돌아가셔야 되느냐 이 말이죠. 이상하죠? 옛날에는 돌아가시면 미리 폐업 신고를 못 하니까 가족들이 사후적으로 폐업 신고를 했었어요. 가족들이. 근데 그 규정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돌아가셨다고 해서 폐업 신고하는 거 없어요. 결론은 없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관청이 사망했다는 사망 신고를 할 거 아니야. 그럼 관청이 그걸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해라? 그 사망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을 어떻게 말소해라 이런 거죠. 그걸 등록 취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등록 취소하게끔 돼 있으니까 이렇게 자발적으로 폐업 신고하고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또요. 자, 휴업 신고했던 사람인데 다시 이 사람이 영업을 다시 하려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4개월 쉬겠다고 휴업 신고했어. 내일 모레면 4개월 끈다.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일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등록증을 걸고서 일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관청에다 미리 재개신고를 넣어요. 그럼 관청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까 이거 등록증 갖다 내놨었죠? 이제 다시 일할 거니까 등록증 걸고 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청에서는 보관 중에 있는 등록증을 어떻게 해요? 즉시 반환해준다. 그러면 이걸 걸고 뭐예요? 영업하시라. 재개할 때도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재개하겠다고 미리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찾아와서 걸고 영업하시고 이렇게. 휴업신고를 갖다가 4개월 쉬겠다고 해서 휴업신고를 했어요. 4개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달 더 쉬고 싶어. 마음이 바뀌었어? 한 달 더 이렇게. 그랬을 때는 휴업기간을 갖다가 연장하는 변경신고를 역시 미리 해야 돼요. 한 달 더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다고. 이게 무슨 신고? 변경신고, 재개신고. 이런 건 전부 다 뭐예요? 휴업신고 했던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요거 중요해요. 요거에. 그러니까 만약에 2달 쉬는 거야. 2달 쉬는 건 휴업 맞습니까? 2달도 휴업이에요. 일주일도 휴업이고. 그렇지만 신고할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2달 쉬고서 다시 영업을 재개할 때는 재개 신고할 필요가 없고 등록증 찾아올 것도 없죠. 휴업 신고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4개월 쉬겠다고 하는 사람은 휴업 신고 해야 되잖아요. 법상은. 실제 할까요?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왜 귀찮은 일을 합니까? 4개월 쉬고 싶어 진짜로. 그럼 어떻게 쉬면 되겠어요?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 2달 일단 쉬어. 그리고 나와서 사무실 나와서 일을 며칠 봐. 인증샷을 찍어. 며칠 일하고. 그리고 나서 또 2달 쉬어. 그러면 관청에 신고할 필요도 없고 관청에 등록증 갖다 줄 필요도 없죠. 인증샷은 꼭 찍으셔야 돼. 옆에 사장님하고도 사무실 가서 찍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폐업은 하거든. 이거.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뭐냐면 여기 휴업신고, 그 다음에 폐업신고 할 때 등록증을 꼭 가져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등록증을 안 가져오면 안 받아줘. 따라서 방문해가지고 휴업이나 폐업신고를 하게 돼 있어. 이것만 인정이 돼.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로 못해. 전자문서로 등록증을 못 보내줘요. 등록증을 딱 갖고 있어야 되니까. 관청에서. 그래서 이때도 휴폐업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만 재개나 변경신고는요. 등록증을 갖다가 첨부합니까? 재개나 변경신고는 등록증을 붙이냐고요? 등록증 붙여요? 안 붙이지? 못 붙이지? 왜 그래요? 이거 기억하시라고 했잖아요.
재개나 변경신고는 휴업신고 했던 사람이 하는 건데 휴업신고 했던 사람은 등록증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개나 변경신고 할 때는 등록증을 안 붙이죠, 절대. 그러니까 안 붙이니까 이때는 방문해가지고 신고하는 거 그것도 일단 인정이 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것도 인정된다는 거죠. 빨간 게 시험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을까? 대부분 99% 이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걸 기억하시는 게 더 빨라. 휴업신고는 전자문서로 돼요, 안 돼요? 이걸 줄기차게 물어보는 거예요. 휴업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가 없어요. 등록증을 붙여야 되니까 그렇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게 핵심이에요. 자, 교재를 한번 정리해보면 자, 120페이지 가십니다. 120페이지 네모 2번에 가로 1번요. 우리 교재에서는 폐업신고 먼저 나왔습니다. 가로 1번에 반가로 1번. 개업공인인사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120페이지요. 네모 2번에 가로 1번에 반가로 1번. 신고기한 나온 거 있죠? 개업공인인사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등록관청에다가 미리 뭐 해야 돼요? 폐업신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거기까지만 딱 밑줄입니다. 이때 반가로 2번 보십니다. 폐업신고는 휴업, 폐업, 재개, 기간 변경 신고서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가지고 등록관청에다가 해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폐업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한다는 게 중요한 거. 그러다 보니 그 밑에 줄 폐업신고는 전자문서로다가 할 수가 없다. 그게 핵심. 가로 2번 가보십니다. 신고기한. 개업공인인사는 가로 2번에 반가로 1번요.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이렇게 됐죠. 3개월을 초과해서 이렇게. 자, 가로 안의 내용 무시하시고. 때는 미리 신고해야 되겠다. 휴업한다고 다 신고하는 거 아니죠? 3개월을 초과해서 길게 쉬려고 할 적에는 신고해라. 이런 뜻이에요. 반가로 2번 어떻게 하느냐. 저쪽 가운데 부분. 자, 신고서에다가 뭘 첨부해요? 휴업신고도 뭘 첨부해요? 등록증 첨부. 따라서 그 밑에 줄 휴업신고할 때는 전자문서로 할 수가 없다. 그죠? 자, 오른쪽 갑니다. 가로 3번. 개업공인인사는 가로 3번의 첫 줄요. 개업공인인사는 휴업한 중개업을 뭐하고자 할 때? 재개하고자 할 때는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이건 전부 다 미리 신고하는 거네요. 이때 생각해 보시면 재개 신고할 때는요. 등록증 첨부합니까? 못하죠. 못하죠. 그 위에다가 등록증 X 해버리세요. 등록증 첨부 안 한다고요. 따라서 그래서 뭘 할 수 있어요? 전자문서로 할 수가 있다. 그죠? 자, 이번에는 가로 4번이요. 첫 줄. 휴업신고를 한 개업공인인사는 휴업기간을 변경코자 하는 때는 휴업기간의 만료 전에 등록관청에 휴업기간에 변경신고를 해야 되겠다. 미리 뭐 하라고요? 변경신고요. 그죠? 이때도 등록증 첨부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래서 위에다가 등록증 X. 변경신고도 등록증 첨부 안 하죠. 따라서 뭣도 가능해요? 전자문서 동그라미. 이렇게. 전자문서로도 되죠? 네. 자, 밑에요. 네모 3번에 가로 1번.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밑에. 개업공인인사는 휴업은 6개월 초과할 수가 없다. 이게 원칙이죠. 6개월 초과할 수 없어요. 자, 다음 페이지. 예외가 나옵니다. 예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질병에 대한 요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을 할 수가 있다. 예외가 있죠? 부득이한 사유가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박스에 보시면 질병에 따른 요양, 징집에 따른 입영, 취학도 있다고 그랬죠. 취학. 대학교 가는 것도 들어간다는 거요. 기타 등등등 그런 뜻이에요. 됐습니다. 거기까지. 자, 요거 하나 잠깐 보고 갈까요? 만약에 우리 옛날에 사무실 할 때 분사무소 공부했나요? 분사무소 있다고 배웠었죠? 법인은 분사무소 분점 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분사무소만 폐업할 수 있을까요? 주된 사무소가 광명시에 있는데 분점이 과천에 있어요. 그 과천에 있는 분사무소만 폐업해버릴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과천에 있는 분사무소만 휴업할 수 있을까요? 5개월 휴업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독자적인 영업 장소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무실도 휴폐업이 되지만 분사무소별로 따로 뭐요? 뭣도 가능하다.
효폐합이 된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내용으로 갑니다, 이제. 교재는 124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일반적인 자, 칠판을 보셔야 됩니다. 간단히 몇 개 하고요. 오늘 수업을 마칠 건데,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내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될 거예요.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집을 팔아달라고 얘기합니다. 부동산 사장님이세요. 자, 그런데 얘기할 때 A가 와서 처음에는 자기 집이 주소 가르쳐 주면서 요거 시세가 얼마 정도 돼요?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이 사장님이 그 시세는 요 정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러면 6억 5천에 팔아주세요. 그 시세대로 이렇게 맡깁니다. 요걸 의뢰라고 합니다. 의뢰란 말을 쓰는지 모르겠네. 내놨다. 부동산에 내놨어요, 지금.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 어떻게 해요? 열심히 소개시키려고 하겠죠? 소개. 중개라고 하고 소개시켜가지고 적당한 사람을 붙여서 물건 보게 만들죠. 이 사람이 팔려고 지금 내놓은 아파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살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계약서 쓰겠죠? 이게 매매계약이에요. 만약에 뭐 전세나 임대차 계약이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전세 나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요럴 때 이제 요게 일반적인 요건 뭐 모를 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법률 용어를 좀 아셔야 돼. 여기서요. 여기 보면 의뢰 요 말을 갖다가 법률 용어로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중개 계약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 여기서부터 어려워요, 이제. 중개 계약이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거의. 이걸 풀어보면 중개 서비스 중개 서비스를 제공을 받고 제공을 해 주기로 하는 둘 간의 뭐예요? 약속이다. 계약이 약속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그게 중개 계약이에요. 그래서 중개 계약을 체결했다 말이 요 말이에요. 내놨다 이 말이에요. 중개 계약을 체결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러지. 이걸 다 생략하고 제가 중개 계약을 체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없다고 그러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부동산에 물건 내려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전세를 갖다가 얻든 뭐 어쨌든 하여 그런 거잖아, 이게. 자, 두 번째. 이게 중개 서비스예요. 중개가 용어의 정의상 뭐라고 그랬어요? 중개가 뭐죠? 용어 할 때 했는데 3조에 규정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계약이죠, 계약. 그죠? 어떻게 하는 게 중개예요? 알선. 그거 중개라고 공부했잖아요. 이거 아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자, 세 번째는요. 그래가지고 매매나 전세 계약을 막 체결하겠죠, 이렇게? 요것을 법률 용어로 할 때 이걸 다 뭉뚱그려서 거래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거래 계약이란 말과 중개 계약이란 말을 혼동하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매매나 임대차 계약 또는 전세 계약, 교환 계약 이런 게 무슨 계약이라고요? 다 합쳐서 부르는 말이 거래 계약이에요. 그리고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중개가 완성되었다고 표현을 해요. 조문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거래 계약 체결됐다. 그러면 중개 완성됐다.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 같은 말. 수험생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중개 계약 이렇게 하면 자꾸 이걸 생각을 해. 그러면 안 돼요. 중개 계약은 의뢰를 얘기하고 거래 계약은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얘기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소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디까지 도와주냐면 잔금 치르고 그전에 물론 중도금 치르겠어요. 등기 내는 것까지 막 도와주죠, 실제는. 그래서 여기는 애프터 서비스예요. 원래 서비스는 어디까지요? 계약서 쓸 때까지요. 원래는. 근데 실제는 뭐 여기까지 도와주죠. 그래서 중개 실무 파트의 구성 자체가 요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구성 자체가. 여기서 보면 시간적 순서로 보면 여기가 1등, 여기가 소개시키는 게 2등, 여기가 3등, 여기가 4등이겠죠? 순서가. 이제 요걸 보려고 하는 거야. 자, 이럴 때 의뢰를 할 때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보통 말로 얼마에 팔아주십시오라고 하고 나오잖아요. 거기다 뭐 계약서 적고 문서 적고 서면으로 하고 그런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말로 하면 거기다 접수장에 이렇게 적어놓지. 주소, 금액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있는 실장님들이 또는 사장님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말로 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이론적으로 서면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과 이론은 또 법은 좀 틀리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 주로 이걸로 하죠. 근데 이론적으로 이것도 가능할 수 있다. 근데 이때 의뢰를 할 때 이거요. 지금 우리 이거요. 중개계약요. 할 때 여러 중개업소에다가 동시에 내놓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보통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 중개업소에다 내놨다. 그걸 일반 중개계약 또는 보통 중개계약이라고 하기도 해요. 보통 중개계약은 잘 안 쓰고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말을 쓰죠. 조문도 그렇게 돼 있어요. 같은 말이요. 여러 집에 내놓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시세 물어보고 6억 5천이요. 그러니까 그럼 팔아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팔아주세요 하고 바로 집으로 홀라당 들어가시는 거 아니잖아. 어떻게? 또 다른 부동산에 가서 또 내놓죠. 바로 옆집 가면 좀 눈치 보이니까 한 집 건너서라도 내놓고 그 다음에 또 뭐요? 또 시세 물어보고 또 가서 또 내놓고 막 그러죠. 그게 이거예요. 이게 일반이라고 일반. 보통 하는 거라고. 그런데 한 중개업소에 가가지고 내놓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많을까요? 한 중개업소에 가서 내놓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많겠냐고. 굉장히 드물다. 보기 힘들다 이거. 이걸 뭐라고 불러요? 전속 중개계약이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보기 힘들죠? 시험에서는 여기가 한 문제예요. 여기가 아니고. 그래서 한 문제 나오는 부분이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되고 이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도상으로는. 그래서 뭐 그런 거 놔두고 어쨌든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교재에서는 여러분들이 125페이지 제일 위로 125페이지가 아니고 왼쪽 페이지를 빼먹었네. 124페이지 제일 밑에 반가로 2번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 요청이라고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 의뢰인은 의뢰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각호사항 이런 거 뭐 지금 단계에서 모르셔도 괜찮아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 중개계약이다. 이것도 보통 말로 하거든요. 그런데 서면으로 하자고 손님이 요청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 사장님은 그 요청을 받으면 일반 중개계약서란 그 서면을 작성해야 됩니까?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렇게 의뢰인이 손님이 일반 중개계약서를 씁시다라고 부탁을 해오면 부동산 사장님은 그걸 꼭 써야 되냐고요. 그럴 의무는 없다. 응?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파란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이 있어요. 그게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동그라미 2번 두 줄 보면 중개 의뢰인의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개업 공인중개사는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봤을 때 나 싫어요. 딴 데 가세요. 그러면 돼요. 아시겠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진짜 그러시면 안 되지만 하여간 법적으로 옳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넘어가셔야 돼. 128페이지요. 128페이지가 뭐냐 그러면 가로 2번에 제목이 뭐로 돼 있어요? 전속 중개계약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속 중개계약은 자 가로 3번 가보세요. 가로 3번. 첫 줄. 중개 의뢰인은 중개 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이 동그라면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해서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하나여 당해 중개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전속 중개계약을 갖다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맞죠? 체결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가로 4번은 유효기간. 시험이 잘 나옵니다. 유효기간. 밑에 가로 4번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몇 개월로 한다? 3개월로 한다. 유효기간이 뭐냐면 약속시간이에요. 내놓을 때 이거요 3달 안에 팔아주세요. 그러면 3개월이 유효기간이야. 이거요 한 달 안에 팔아주세요. 그러면 1개월이 유효기간이야. 이거요 세를 좀 놔주세요. 2달 안에 세를 놔주세요. 그러면 유효기간이 2달이야. 빌딩을 내놓으면서 1년 안에 팔아주세요. 그러면 유효기간이 1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보면 유효기간은 원래 3개월이지만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을 때는 그 약정에 따른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유효기간은 1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빌딩 내놓으면서 3개월이 팔아달라고 어려워요. 1년 내에 팔면 잘 파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유효기간은요, 약속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한 3가지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129페이지.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다. B하고 A가.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의무가 생겨요. 의무와 관련해서요. 한 두 가지 정도 설명을 드리고 갈 거예요. 첫 번째는 전속 중개를 체결하잖아요. 이때는 절대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전속 중개 계약은 이것은 말로 못해요. 전속 중개 계약서란 서면을 꼭 쓰셔야 되고 분쟁에 대비해서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존 기간이 몇 년이냐면 3년이에요. 아까 유효 기간은 얼마였죠? 3개월. 여기 나와 있는 전속 중개 계약서의 보존 기간은 3년.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교재 보시면 129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1번의 기억반입니다. 두 줄 밑줄 긋겠습니다. 전속 중개 계약은 말로 하면 안 되고 그런 뜻이에요. 국토부령이 정하는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해야 되고 개혁공인인사는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때는 당해 전속 중개 계약서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몇 년간 보존시켜야 되고요. 3년입니다. 그죠? 그 밑에 줄까지 해버려요. 이를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고요? 요거 위반하면 어떤 제재까지 받습니까? 요거 나중에 가면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업무 정지 받는다고 그 밑에 줄에 나와 있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하나. 129페이지에 반가로 1번 밑에 동그라미 기억번 3줄을 한 거라고요. 지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를 널리 퍼뜨리세요. 이렇게 돼 있다고. 정보 공개 의무다.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죠? 전속으로 맡은 대공의 의무를 보고 있죠? 근데 거기는 뭐라고 그래요? 지금 널리 정보를 퍼뜨리라고 돼 있잖아. 퍼뜨리쇼 이렇게 하고 돼. 왜냐하면 한 중개업소에만 내놨죠? 여러 중개업소에 내는 게 아니고 그럼 한 중개업소에 내놨는데 여기서만 그 매물 정보를 꼭 쥐고 있으면 성사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왜 전속을 좋다고 하느냐? 전속으로 맡은 개혁공인회사가 자기가 퍼뜨리게 돼 있다고. 이렇게. 누구한테? 다른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D, E, F, G 이렇게 퍼뜨린다고 이게. 다른 부동산 사장님한테 퍼뜨린다고. 그죠? 그러면 자기가 맷집 내놓은 거 하고 이 부동산 사장님이 전속으로 맡은 대신에 여기서 퍼뜨려 주는 거 하고 더 많이 퍼뜨릴 수 있어요. 그것도 빨리 그러면 살 사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퍼뜨린다고. 그게 뭐예요? 정보 공개 의무가 의무 중에 제일 중요한데 만약에 전속인데 정보 공개 의무가 없다면 죽은 제도예요. 죽은 제도 이게. 그러니까 전속 중개 계약은 이거 좋은 제도입니다 하는 것은 이것 뒷받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교재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중간 정도에. 자, 동그라미 2번에 공개 기한 이렇게 돼 있죠. 개혁공인회사는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며칠 이내? 7일 이내 이 법에 의한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사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라고 돼 있죠. 그 두 줄 밑줄 긋고요. 며칠 이내 공개하래요? 7일 이내 공개하세요. 이렇게 됐죠. 그 7일 기억하시고 이때 공개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나옵니까 지금? 공개하는 방법. 망에 올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거래 정보망 넘기지 마시고 방금전에 읽은데 거래 정보망 망에 올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망. 또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일간신문에 광고 내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일간신문. 요새도 신문에 보면 막 신문에 뭐 부동산 광고 나온 거 보이시죠? 근데 사실은 요 일간신문 누가 봐요?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뭐 의미가 많이 상실됐고 주로 뭐예요? 망이에요, 망.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부동산 사장님들은 요 망을 통해서 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여기다 올려놓으면 그 회원들이 싹 보잖아. 그게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망이에요, 망. 정보망. 응? 근데 이거 선택사항이라는 걸 시험에서 내는 거예요. 반드시 망에다가 공개해야 됩니까? 요게 있다는 거, 요게. 별로 쓸모는 없지만 일간신문도 있다는 거예요. 선택사항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니은번. 뭘 공개하죠? 정보 공개할 내용. 어떤 내용을 공개해야 되느냐. 파란 박스입니다. 파란 박스를 갖다가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보게 될 거예요. 먼저 1번에 보시면 중개사항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연립주택이다, 오피스텔이다. 이게 종류지. 그 다음에 주소. 이런 거 오픈하겠죠. 망에 올릴 때. 망에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목이요. 뭐 이런 거. 면적이요. 용도 이런 것은 아마 공법 시간에 이거 배우실 거예요.
구조요. 건축 연도요. 94년도에 지었습니다. 1994년도에. 30년 다 돼갑니다. 이런 거요. 2번 공개할 것은 벽면 및 도배 상태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도배 새로 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공개하는 겁니다. 망에 올린다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도시가스다 이런 거 올린다고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3번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이거 망에 올라간 내용을 보면 보통 지하철, 철산역으로부터 몇 분 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5분 거리, 뭐 10분 거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뭐 버스도 이제 버스 노선 나오긴 나오는데 별 큰 의미는 없죠, 사실은. 그다음에 시장 학교 등과의 뭐예요? 근접성 이렇게 되죠. 시장 그러면 재래시장만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이마트 이런 것도 다 시장 쪽에 들어갑니다. 예? 백화점, 이마트 이런 거요. 그다음에 학교 나왔죠? 예. 인접한 초등학교가 뭐 무슨 초등학교 인접 그런 건 공개되는 거라고요. 요 단어 아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아시는 분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라는 뜻이 줄여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에? 처음 들으셨어요? 애들 다 키우셨어요? 아니. 아무래도 이제 가까이 있으면 이제 아파트 입장에서 봤을 땐 장점이죠. 자, 그 다음에 지형 등 입지 조건도, 그 다음에 소음, 진동 같은 환경 조건도 공개하도록 돼 있다. 그죠? 뭐 일조량이 뭐 볕이 잘 든다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4번. 자, 지금까지 보는 내용들은 시험에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넘어오는 거예요. 4번.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죠. 공개할 때 권리관계를 공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많이 공개되는 내용이 뭐냐 보면 뭐겠어요 여기서? 4번에서 제일 많이 공개되는 그 권리관계에 관련된 정보는 뭐가 있겠어요? 저당권이죠. 대출이 얼마 껴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출 없는 집이 별로 없잖아요. 예? 금리 올라가면 안 되는데 벌써 막 50만 원 초반대에다가 지금 60만 원 넘어간다고 막 그러던데. 예. 어쨌든 저당권이 제일 망에 많이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임차권, 전세권이에요. 자, 아파트 매매를 하는데요. 거기요 전세가요 6억 5천인데 5억 전세가 들어있다 그런 거잖아요. 응? 그런 거 공개하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그 둘째 줄입니다. 다만 별표요. 시험은 그거 나옵니다. 다만 권리자의 주소, 성명 같은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인적사항 공개 금지요. 금지. 안 된다. 이렇게. 공개되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도 있고, 그죠? 매물을 빼갈 우려도 있고, 그죠?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죠? 그 다음에 5번.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5번이죠. 공법 시간에 이거 많이 들어보는 내용들이죠. 공법 시간에 들어본 내용 중에서 용도, 지역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용도, 지역 정말 중요하죠. 에? 용도, 지역. 거기에 따라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이 막 달라지죠. 거기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물론 이제 건폐율 용적률도 봐야 되지만 어쨌든 용도적에 맞춰가지고 올릴 수 있는 건물의 층수 같은 것도 영향을 받으니까 제일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이에요. 이종 일반이에요. 그런 거요. 공개합니다. 그런 거. 그게 5번이야. 자, 여러분 나중에 자격증 따시면 지금 공부했던 과목 중에 1차, 2차 과목 중에 제일 쓸모있는 과목이 무슨 과목일까요? 자격증 따고 나서 이제 현업을 하셔. 현장에 가셨을 때 제일 필요한 과목, 어떤 과목일 것 같습니까? 세법요? 맞습니다. 세법이 지금 16문제 나오나요? 요 내용이나 그 관계없이 세법에 대한 지식 많이 써먹고요. 또요? 세법. 그 다음에 공시법? 등기법?
거의 안 써먹습니다, 이거. 등기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 다 하고, 끝이요, 이제, 그 다음은. 어떤 과목을 제일 많이 써먹을까? 중개사법은요, 써먹을 일 없어요. 그 시험 공부하면서 점수 딸 때 하고, 나중에 또 현실은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문제되는 거 없어요. 무시하세요, 무시. 뭐가 제일 나중에 많이 써먹을까? 그 사람이 부동산 업자로서 실력이 있는 거 없는 공법에서 판가름 나요, 공법. 여기서 막 실력차가 나. 여기서 실력차가 나. 안 나. 학개론?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손님 이렇게 상담하시고 그럴 때 약간 그 유식한 그 티를 낼 적에, 응? 용어 뭐 LTV 뭐 이런 거 쓴다든지 그랬을 때나 조금 그래. 그 다음 민법. 아무짝에도 쓸데없어. 시험 합격할 때 필요한 거예요. 응? 왜 그래? 왜 그럴까요? 계약서 쓰던 대로 맨날 똑같은 거 써요, 여러분. 맨날 쓰는 거 똑같은 게 써. 바뀌지가 않는다고요. 한번 배우면 별로 고칠 게 없다고요. 매년 바뀌어요, 매년. 예. 그래서 이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실력차가 나는 거예요. 여기 실력차 안 나요. 또 뭐 있어, 과목 중에? 다 했나? 아이가. 그렇습니다. 실무에서 제일 유용한 과목이 이거예요. 응? 점수에 관계없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 두고 일하실 때도. 6번에 보면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는 시험과 관련해서는 6번이 제일 중요해요. 6번 별표. 예정 금액을 갖다가 공개하셔. 예정 금액이 뭐예요? 이거. 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요새 요 시세가 얼마 정도 가요? 물어보니까 6억 5천 정도 갑니다. 그 아파트, 그 층은. 이렇게 나오잖아. 그게 예정 금액이에요. 이게 예정 금액. 예정가라고, 예정가. 그거 공개하는 겁니다. 얼마에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 있죠? 이 아파트, 요거 지금 6억 5천에 나온 물건이에요. 그게 예정가예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 공개하도록 돼 있죠? 공시지가. 에? 아니, 공시지가 공개하는 거 원칙이고 맞아요. 왜 그러세요? 공시지가 공개하는 거예요. 이거 개별 공시지가 얘기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다만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갖다가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임대차를 알선해. 그러면 공시지가는 공개하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임대차를 알선했을 때는 개별 공시지가를 갖다가 공개하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된다는 얘기요. 안 해도 되고 돼도 되고. 의미를.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써놓지 않았잖아, 지금.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공개하면요. 뭐 어쩔 수 없고 좋고. 공개 안 하면요. 그럴 수도 있고.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 이거 하고 수업을 마쳐요. 자,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 맞춰보시는 여러분이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기업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을 알선했을 때 공시지가를 갖다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출제해요. X 이렇게 하면 돼요. 왜요?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무조건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X? 이제 그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맛을 본 거예요, 이제. 근데 여기 박스 중에서 맨날 그것만 물어봐. 맨날 6번만 물어봐. 두 군데밖에 안 물어본다고 아까 그 위하고. 아까 위에가 뭐예요? 4번 둘째 줄하고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정보망부터 망 있죠? 아까 망 나왔었죠? 거기부터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